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런 선수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마르케스와 과르다도 모두 지금 A매치 출전 경기 수를 145경기로 네. 또 하나의 역사를 또 써나가는 그런 경기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저도 마르케스 선수가 뛰는 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그렇죠. 살아있는 멕시코의 전설로서 그 나라의 약간 홍병보 같은 네. 그런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 카이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멕시코 축구에서는 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는데요. 약간 좀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어서 월드컵 본선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도 예.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기량적인 부분과 혹은 나이를 떠나서 이제 바로 말씀해주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었던 건 사실인데 네. 어쨌든 간에 오소리 감독이 선택을 했고 저는 이제 실제로 본선에 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어쨌든 이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폼인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FC 바르셀로나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63경기를 뛰었던 선수인데요. 그때 당시의 활약상을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호나우지뉴와 뭐 또 같이 호흡을 맞췄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네. 많을 것 같고요. 그 시에는 당대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었죠. 아, 그럼요. 예. 네. 사실 많은 활동량보다는 어떻게 보면 맥을 짚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아, 그래요? 예, 경기 중앙에서 선수들을 또 조율하고 그 위치에서 골을 또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는 정말 좀 위에서 도인처럼 좀 내려다보는 그런 경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워낙 뭐 경험이라고 하면은 지금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 중에서도 가장 또 많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멕시코의 정신적 지주로서 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월드컵에 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마르케스는 2006년, 2010년, 14년까지 월드컵 본선에서 매번 골들을 또 기록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선수인데 오늘 참 오랜만에 이런 좀 공식 경기에서의 모습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주전 선수가 또 부상으로도 빠질 수 있고 또 징계나 경고 누적 이런 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아마 테스트를 통해서 아마 감독이 시도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멕시코가 평균 연령이 제일 높은 팀이거든요. 이번 본선에 참가한 팀 중에서 그래요. 이제 29세가 넘는데 거의 30세에 가까운데 그 중에 이제 마르케스 선수가 물론 지분이 좀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멕시코는 A매치 경험도 가장 많습니다. 네. 자, 지금 교체 투입된 브라이트 바이트 선수가 상당히 좀 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릭센 왼편 봅니다. 그대로 올려주는데요. 네. 넘어가고 말았군요. 멕시코가 평균적으로 이 선수단 전체가 평균적으로 A매치 출전이 평균 61회거든요. 평균 60일. 평균이 61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대표팀 중에서 A매치 60여 경기 넘게 출장한 선수가 딱 3명 있거든요. 자, 센츄리 클럽 네, 기성용 기성용 선수, 부자철 선수, 손흥민 선수 딱 3명밖에 그렇네요. 없습니다. 우리는 네. 3명밖에 없는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멕시코라는 팀 자체가 갖고 있는 경험의 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게 88년, 89년생으로 이루어져서 네. 이런 어릴 때부터 쭉 해오던 친구들끼리 조직력인 부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또 활동량 측면에서는 또 이게 또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 앞쪽에서 지금 잘라 들어왔습니다만 순간적인 수비 집중력 잃지 않았던 멕시코고요. 네. 그러니까 에릭센 선수도 전체적으로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 패스 주는 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죠. 네. 자,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왼편 봐주고요. 다시 한번 박스 앞쪽에서 잘 들어갔죠? 연결됐습니다. 자, 힐 패스. 여기서 패스 연결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공 살아 있습니다. 뒤로 내주고 결국 스로인으로 계속되는 공격 이어집니다. 지금 일단 브라이트 바이트 선수가 교체 투입 때 들어와서 상당히 활발한 모습으로 팀의 활력을 올려주고 네. 있습니다. 사실 교체 선수라면 이렇게 경기의 흐름을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도 잘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자, 뒤로 들어갔고요. 뒤까지 이어가 봤습니다만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건 좀 아쉽죠. 돌베르 선수가 과감하게 지금 섀도우에 들어왔는데 잘라서 마무리 짓지를 못했어요. 지금 사실 감독은 투입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 여겨서 이런 부분을 또 이런 역할을 해내리라 믿고 교체 투입을 시도를 합니다. 네, 마르틴 브라이트 바이트 선수가 확실히 교체 투입 때 들어와서 지금 측면을 아주 과감하게 공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플레이 저렇게 이제 개인 기량을 통해서 수비수 한 3, 4명 정도 돌파를 해내는 건
멕시코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렇죠. 거꾸로 지금 덴마크 선수들이 저렇게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네. 당황스럽겠네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렇죠. 멕시코도 전반에 좀 안 됐던 부분들을 후반에 좀 어떻게 전략을 갖고 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소리 감독 표정이 지금 안 좋을 수밖에 안 없어요. 네. 주로 지금 대표팀에서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투톱 체제를 많이 구축을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좀 측면을 과감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면 멕시코를 충분히 흔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측면을 허물게 되면 아무래도 또 상대 수비를 더 한 명 더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측면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1대1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덴마크의 에이스 에릭센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본인 측면으로 빠지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유효할 수 있죠. 네. 자, 브라이트. 에릭센 오. 다시 한번 박스 안쪽으로 강하게 낮고 빠르게 찔러줬습니다. 약간 덴마크가 지금 좀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후반전 초반에 계속 몰아붙여가지고 한 골 일단 뽑아내자 그래요.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듭니다. 자, 이번에도 저는 지금도 덴마크의 코너킥을 보면 지금 약속적인 플레이를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충분히 멕시코전을 맞아서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에릭센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게 볼 줄 알았는데 짧게 지금 이어받아서 안쪽으로 강하게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상대 수비 조직을 한번 흐트러 놓고 좀 약속된 플레이를 잘 펼치고 있는 덴마크입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올려주었는데 코너킥 수비가 잘 걷어냈고요. 자, 네, 뒤에서 이건 좀 파울이죠. 밀었죠.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날씨가드의 반칙. 멕시코 본인들 진영에서 공격 전개를 해봅니다만 지금 역시 전반과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장 중원에서 지금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네. 중원이 워낙 지금 덴마크가 두껍게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공격의 활로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지금 멕시코의 공격 작업들입니다. 네. 슈마이켈 키퍼가 길게 걷어냈고요. 다만 이제 압박의 강도 자체는 후반전에도 전반전 같은 수준으로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 대형 유지가 얼마나 잘 되느냐인데 그건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이 그렇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멕시코 선수도 얼마든지 공략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약간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만 전반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헤수스 코로나인데 후반전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도 뭐 스웨덴, 멕시코, 또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또 많은 득점보단 승리하는 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팽팽하게 경기 흐름을 잘 가져가다가 우리가 선취골을 넣게 되면 오히려 또 상대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못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에서 좀 팽팽한 싸움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그 헬스 코로나 선수가 전반에는 좌측 윙어로 지금 활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중원에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만 자, 쉽지는 않고요. 확실히 멕시코가 전반에 오른쪽 공격이 너무 안 되긴 했었는데 이 코로나 선수가 간 게 효과가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제 마르케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별다른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워낙 지금 볼을 가진 선수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게끔 덴마크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수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종민 의원께서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다득점을 물론 해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면 아주 중요한 득점을 해놓고 얼마나 잘 지키느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리드를 잡게 되면 상대는 좀 더 모험적으로 공격에 대한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추가 득점을 노린다면 또 승산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마르케스가 좀 내려와서 아얄라와 공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덴마크는 멕시코가 공격에서 빌드업 작업을 할 때 백패스나 윙패스를 계속 유도하고 그것도 안 됐을 때는 계속 롱킥을 시도하게끔 지금 유도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런 짧은 패스 연결들이 잘 이루어지면 멕시코는 기세가 살아나거든요. 자, 코로나가 이번에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는데요. 자, 그대로 발 바꿔서 네. 자, 우측 공격이 안 됐던 전반이었는데 현재까지 역시 코로나는 오늘 아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적인 개인 기량들은 참 역시 칭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1대1에서 워낙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충분히 경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방향을 한번 살짝 바꿔봤습니다. 마르케스 돌려주고 아얄라가 다시 한번 헤수스 코로나. 자, 속도로 좀 올려봅니다. 오늘 돌파 좋아요. 잘 안쪽 줬죠. 찔러주고요. 아, 박스 안쪽 연결됐습니다. 돌아 아. 들어가는 과정 수비가 먼저 막아냈습니다. 네. 자, 나르시가드 선수가 이번에는 상당히 멘토 방어를 잘해줬어요. 지금은 사실은 타이밍적으로는 거의 멕시코가 순간적으로 박스 안까지 공을 잘 보내줬거든요. 네. 자, 멕시코의 스로인 이어집니다. 도스산토스 샌드라인 바깥으로. 자, 다시 한번 지금 선수 교체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로사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소리오 감독도 어쨌든 승부수를 던져보네요. 이거를 지금 이대로 뭐 실점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경기 자체가 너무 좀 덴마크에 끌려가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자, 코너킥, 키퍼. 왼발로 길게 반대편 보고 머리까지 하지만 휘슬을 먼저 울렸기 때문에 슈마이켈 키퍼가 그렇게 강하게 막을 의지가 없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돌아 들어가는 과정의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먼저 선언이 됐고요. 휘슬이 울리게 했죠. 그래도 모처럼 네, 머리 아주 잘 맞췄는데. 그렇네요. 아얄라의 머리에. 네. 결국 도스산토스를 빼주고 로사노가 들어옵니다. 자, 이 선수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선수인데요. 네. 이번 시즌 그러니까 현재 이제 엔토번의 에이스죠. 측면 윙어로 활약하고 있고 이번 시즌 17골 그다음에 8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또 지역 예선에서도 4골. 네, 그 아약스의 이제 뭐 아들 클라이버트랑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요. 같은 포지션 윙어인데, 근데 네. 그보다 이제 GSC 선수하고 이제 라이벌리가 좀 있어요. 모로코로 GSC 선수도 이번에 이제 월드컵에 참가하게 될 텐데 두 선수 모두 다 좀 큰 무대로 갈 수도 있다. 이번 그렇죠. 월드컵이 끝나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B클럽에서 조금 원한다. 뭐 이런 소문들은 네, 계속해서 네.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량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월드컵에 나오는 선수들은 자신의 활약을 바탕으로 좀 더 좋은 클럽, 좀 더 높은 클럽으로 가길 원하는 게 아마 여기 출전한 선수들의 모든 마음일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하메스 로드리게스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멕시코는 조금 특이한 게 자국 리그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멕시코는 자국 리그에서 멕시코 팬들도 그렇고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꽤 높게 평가를 하고 실제로 그 선수들이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페랄타 선수도 본인이 자국리그 클럽 아메리카에서 뛰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들 중에서 마르케스도 어쨌든 자국리그로 결국 돌아갔잖아요. 네. 그리고 의외로 그 멕시코 리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돈도 꽤 많이 쓰고요. 선수도 연봉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전에는 멕시코 선수들에 비해서 해외로 진출을 잘 안 했었죠. 네. 자, 박스 안쪽 찔러주는 잘 들어왔는데요. 과정인데요. 자, 빠르게 잘 연결됐습니다. 달려들어가면서 키퍼 위로 살짝 제쳐보려 했습니다만, 일단은 브라이트 바이트 선수가 교체 투입된 게 정말 덴마크 입장에서는 비타민 C 같은 역할인데요. 그 톱에 이제 발 빠른 선수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 패스만 잘 들어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골키퍼하고 1대1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네. 좀더 잘 돌아선 이후에 수비 배우로 굉장히 좋은 심트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패스가 루라리 폴센 선수였어요. 오늘 되게 활약이 좋네요. 그래요. 오늘 폴센과 그러니까 양쪽 이제 윙어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들의 역할이 오늘 덴마크는 참 좋고요. 네. 결국 측면을 허물어야 중앙 수비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측면 공격수들의 역할을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는 덴마크입니다. 네. 자, 지금 멕시코는 다시 한번 결국 이제 동생이었죠. 호나탄 도스 산토스 선수를 빼주고요. 라이온을 넣는군요. 네. 자, 역시 상당히 좀 공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라윤에 투입이 됐습니다. 뭐 수비수로도 활약을 하고 만능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페랄토 아, 선수 치차리토 대신 나오네요. 치차리토도 네. 투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격력 자체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선수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멕시코 전력의 100%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60분 때부터 나머지 30분 정도를 어떻게 지금 공격 작업을 펼칠지도 저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멕시코 역사상 A매치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하베르 에르난데스. 우리에게도 익숙한 치차리토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워낙 뭐 좋은 클럽에서 뛰기도 했고 개인 능력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계 대상 또 1순위라고 또 꼽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선수입니다. 지금 일단 멕시코는 이렇게 되면 이제 헤스나바스 선수는 헤스 코로나 선수는 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측면에서 파괴력을 보여줬는데 미겔 라이온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 양쪽 모두 다 파괴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은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덴마크도 지금 선수 교체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쇠네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평가전답게 양 팀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선수를 교체 투입하면서 본인들의 지금 컨디션 체크나 뭐 조직적인 부분을 좀 많이 점검하는 그런 오늘 평가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덴마크도 저희가 봤을 때는 덴마크도 지금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그래 득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어우, 이번에는 뭐 목을 감고 나왔어요. 올베르의 반칙. 이게 결국 페루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 페루랑 비기는 건 좀 불만족스러울 것 같거든요. 아, 그러네요. 경기를 했다고 쳤을 때. 네. 자, 여기서 델레이니를 빼주고 세네 선수죠. 라스 세네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중앙 미드필더를 다 바꾸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크리스티를 크리스티를 빼주고 네. 그리고 전반전에 활약한 덴마크의 중앙 미드필드들은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볼 레라고가 수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네. 쉐네와 레라고, 그러니까 쉐네 같은 선수는 상당히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많이 공격적인 뛰었던. 이제 느낌도 상당히 갖추고 있는 선수가 되겠고요. 네. 이거는 뭐 감독이 그래도 득점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레라고 선수는 뭐 상당히 좀 여러 곳에서 뛸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멕시코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렇네요. 네. 상대가 라인업이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전반전 같은 그런 조직적인 그런 플레이들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실제로 압박의 강도는 많이 약해진 것 같고 전반에 비해서는 덴마크가. 아무래도 이제 압박이라는 것이 체력과 또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90분 동안 시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얼마만큼 유지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무너지면 굉장히 좀 실점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크스커트 됐고요. 앞쪽으로 찔러주고. 자, 빠르게 파고듭니다. 어우, 지금 이번에 네. 버텨내면서 반칙을 또 이끌어냈죠. 네, 로산 선수 다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네. 시차리토 선수였네요. 예. 공을 잘 보유하고 있었고 상대 그렇죠. 수비가 들어오니까 저걸 제쳐내기 좀 힘들어 보이니까 바로 파울 유도해냈고요. 네. 사실 치차리토 선수는 볼을 가졌을 때 그런 모습들보다는 볼을 안 가졌을 때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경기 대상 1호로 꼽는 치차리토 선수입니다. 네. 자, 라윤이 지금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역 예선에서 어시스트 3개로 팀 내 1위를 기록했던 미겔 라윤입니다. 네. 오른발 돌려차 주는데요. 자, 다시 한번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멕시코. 선수 교체 이후에 확실히 좀 흐름을 바꿔버렸는데 마르케스 자, 패스 연결 좋았고요. 로산우죠? 연결에 자, 박스 빠져나왔습니다. 안쪽까지. 수비 한두 명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벗겨내는군요. 네. 한두 명 정도를 벗겨내긴 하는데 덴마크의 중원이 워낙 지금 두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은 좀 보이고 자. 있지 않습니다. 네, 아까와 거의 지금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코로나가 반칙을 얻어냈고요. 라이언 선수가 들어왔는데 코로나 선수 계속해서 우측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측의 전체 라이언 선수 그다음에 코로나 선수 같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대신에 이제 지금 이 로사노 선수가 이제 돌파한 장면인데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로사노 선수가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왼쪽이 로사노와 파비안 쪽이 좀 맡아주고 오른쪽을 라윤과 코로나가 지금 네. 책임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킥력이 좋은 라이온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까 프리킥도 상당히 날카로웠거든요. 오, 잘 감겼죠. 네. 자, 좀더 다시 잘 한번.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뭐 모두의 몸에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팽팽할 때 세트피스 하나의 또 경기 결과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라이온이 본인이 좀 길게 갔다. 약간 미안하다. 뭐 이런 혼돈적을 좀 보였고요. 자, 이번에는 브라이트 바이테가 과연 반전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지. 자, 덴마크의 좋아요, 역습. 지금. 잘 빠져나왔습니다. 자, 놀베르가 내주고요. 다시 한번 브라이트 바이테. 박스 안쪽. 파고들면서 짧게 주는데요. 오초아 키퍼의 가슴으로 향합니다. 본인이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지금 뭘 할지 이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드리블 동파 능력이 뛰어난 선수네요. 네. 한번 1대1 돌파는 상당히 좋았지만 일단은 굉장히 끝줄 가까이 이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이제 끝줄 자체가 한 명의 또 수비수가 돼버리니까요. 저 수비수는 또 저 터치라인이 나와의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걸 또 이용하는 수비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 대규모 교체 이후에는 멕시코가 좀 활발한 공격을 좀 더 보여주고 있는 후반인데요. 지금은 퍼스트 터치가 약간 퍼스트 터치가, 아쉬웠는데 예. 하지만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은 개인기에 코로나 수비 2명 사이, 하지만 2명 다 벗겨내지 못했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라이언 선수한테 패스를 주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1대1로 드리블을 할 시에 상대가 협력 수비가 오게 되면 분명히 한 명은 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빈 공간을 얼마나 좀 빠르게 잘 찾느냐도 선수의 굉장히 좋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한 명이 더 달라붙는데 그 여기서, 장면은 그렇죠. 네. 그 전에 이제 라이언 선수는 공 기다리다가 빈 공간을 딱 찾아서 위치를 미리 선점을 해놨거든요. 그렇죠. 결국 저 상황에서는 고개를 들어서 시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선수의 네. 개인 또 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패스 커트. 역시 이제 멕시코가 전체적인 기여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요. 좀 많이 대등해졌죠. 전반에 비해서는. 네. 공을 소유하는 것이 이제 자기 진영이 아니라 상대 진영에서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고요. 그렇습니다. 또 공격수에게 투입이 됐을 때 그 골을 또 지켜낼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공격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멕시코입니다. 네. 자, 앞쪽으로 밀어주는데요. 지금 돌베르 선수가 상당히 좀 밑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이제 링커 역할을 좀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크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스트라이커가 내려오는 위치는 전방 쪽에서 지금 공간이 없을 때 좀 자꾸 내려와서 좀 편하게 받으려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멕시코가 수비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옆줄 밖으로 보내면서 덴마크도 기왕이면 이 경기를 좀 이기고 싶을 텐데 그렇죠. 자, 파고 들었습니다만은 수비가 먼저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 이제 다음에 바로 페루랑 경기를 이제 월드컵 본선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이게 출정식이거든요. 덴마크 네.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좀 살려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이거든요. 양 팀 다 오늘 승리를 통해서 좀 월드컵을 맞이하는 또 기분 좋게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라이온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회죠? 갖다 댔어요. 자, 네. 방향 전환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마르케스의 머리에 맞았네요. 자, 이것도 킥하는 선수의 탄도나 위치도 알고 마르크 선수도 지금 잘 빠져들면서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네. 아쉽게 골문 옆으로 빗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장들끼리 한번 공중볼 다툼을 해봤는데 네. 아직까지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세트피스에서는 적극적으로 마르케스 선수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낮고 빠르게 지금 골킥을 보여줬던 슈마이켈 키퍼였는데 경고가 하나 나왔네요. 라이온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멕시코가 굉장히 지금 전방에서 압박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덴마크라는 가정하에 네. 우리가 빌드업을 수비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적극적으로 골가진 선수의 압박이
이번에는 뭐 라이온이 상당히 좀 깊게 그렇죠. 들어가면서 크리스텐텐 네, 심했어요. 많이 거칠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사실 게다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덴마크는 출정식이기 때문에 네. 부상 선수가 어쨌든 나오면 양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죠. 나오면 안 되는 경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승패보다도 선수들의 좀 컨디션 점검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부상이나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아마 감독의 고민도 굉장히 좀 깊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슬라이딩 태클 하지만 오히려 빈 공간이 생겼어요. 자, 폴센 박스 기회죠. 안쪽에서 슛! 들어갔어요. 폴센의 득점. 왼발 제대로 네. 감겼습니다. 오늘 기가 막힌 퍼스트 타치 이후에 네. 정말 기가 막힌 슈팅까지 나왔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덴마크 선수 중에 저는 제일 활약이 좋았던 선수가 저 유라리 폰텐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활약만큼 굉장히 가마찬 슈팅이 그대로 골망 흔들었고요. 사실 오늘 뭐 브라이트 바이트 선수를 살려주는 패스도 폴센이 많이 보여줬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접고 여유 있게 접고, 그대로 예. 감아서 뭐 개인 기술로 만들어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멋진 이제 그 장면이었습니다. 퍼스터치도 좋았고 그리고 궤적이 정말 아름답게 골망을 갈랐습니다. 정말 이런 멋진 골이 나올 때 골키퍼도 이렇게 멋지게 무지개 다이빙이라는 네.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래요. 정말 멋지게 골키퍼도 전혀 손댈 수 없는 그런 좋은 위치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파포스트 쪽을 보는 말 그대로 이제 가마차기의 정석과도 같은 그런 슈팅이 나왔어요. 사실 멋진- 이런 슈팅 장면에서는 훈련 과정을 굉장히 좀 많이 가져가는데 감각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경기력에 합당한 스코어가 이제야 나왔다고 볼 수 그러네요. 있는데요. 네. 사실 유라리 폰텐 선수가 득점력이 뭐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A매치 20 오늘 8경기였는데 그동안에 이제 3골을 기록했던 선수였거든요. 네. 그런데 A매치에서 한 골을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쏟겼어요. 그리고 저 자리가 최근까지 코르넬리우스라고 네. 이제 그 아탈란타 이태리 세리에 아탈란타에서 뛰는 선수가 주로 기용이 됐었어요. 그래요. 반대쪽에. 근데 오늘 경기에서 유라리 폰센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해서 감독 입장에서도 조금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행복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나라의 대표팀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평가전을 통해서 또 본선에서 저 주전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큰 거 한 방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오늘은 경기 자체도 너무 잘했는데 저 선수가 저렇게 멋진 득점까지 해주니까 너무 좋죠. 네. 거기에 지금 득점이 필요했던 덴마크 입장에서 마침표를 한번 찍어줬고요. 자. 아직 공 살아있는데 오. 오초아 키퍼가 네. 몸을 날려서 잡아냈습니다. 낮고 빠르게 아직 공 옵사이드 선언되지 않았는데요. 키퍼 정면. 지금 잘못 맞은 것 같은데. 네. 자, 커트를 해내지 못했죠. 슈마이케 키퍼가 지금 이렇게 좀 낮게 깔아서 차주는 골킥을 지금 오늘 여러 차례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잘 되면은 뭐 공격 또 옵션입니다. 열렸어요. 다시 한번 박스 기회죠. 득점! 들어가네요. 그대로 빠르게 득점이었습니다. 에릭센. 2대0. 여기서 역시 에릭센이 팀의 에이스다운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 감독 입장에서도 확실히 분위기 딱 올라왔을 때 저렇게 득점을 딱딱 해주면 너무 기분 좋죠. 그렇죠. 역시 이제 이런 것이 또 결정력의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기대했던 에릭센 선수가 지금도 진짜 굉장히 좀 멋진 마무리 능력을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스로인 한 번에 그냥 그렇죠. 상대 완벽하게. 배우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랑 경기할 때 저렇게 실점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게 좀 가슴 아픈 장면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마르케 선수가 에릭센 선수를 스피드를 전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네. 똑같이 스타트를 했는데 훨씬 차이가 나버렸고 이렇게 옆으로 되면 오소리오 감독이 비판을 받을 소지도 되게 크고 본선에서는 마르케 선수 정말 못 볼 것 같습니다. 네, 경기에 뛰는 모습을. 그러니까 역시 순간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을 잡기에는 네. 이제는 너무 스피드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원래도 빠른 타입의 선수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은 너무 좀 차이가 나버려서 자, 포울센의 득점 이후 3분 만에 에릭센이 추가 득점. 2대 0으로 덴마크가 앞서 갑니다. 자, 지금
스로인 한 번에 정말 에릭센 선수의 결정력이 놀라웠고요. 이것도 지금 하나의 지금 전술의 무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도 현역 시절 때 스로링으로 어시스트를 한 4-5개 정도 하는 네네. 기억이 있는데 그래요. 굉장히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덴마크가 약속된 부분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앞서 이제 선발로 나왔던 이 선수였죠. 크비스트 선수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스로이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또 하나의 세트 피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왼발로 길게 한번 올려봤습니다만 여의치는 않았고요. 자 그대로 슈팅까지 연결은 해봤습니다만 하비안의 슈팅이 크게 벗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엑스의 슈팅하면 다시 한번 보시죠. 정말 잘 찼어요. 지금 에릭센 선수도 지금 스로인 던지는 선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네, 엔사의 축구화를 예, 자기 이름 새겨진. 그렇죠. 네. 그럴 만한 선수니까요. 그럼요. 네. 네. 반대로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도 A사지만 그렇죠. 역시 자기 이름이 새겨진 축구화를 새롭게 선보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역시 이제 슈퍼스타의 상징이라 그러면 뭐 종목을 뭐 농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시그니처 그렇죠. 신발이 있다는 네. 게 어떻게 보면 일단 또 기회인데요? 다시 한번 박스 한쪽 이번에는 벗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공교롭게도 마르케스 선수가 들어간 이후에 멕시코 선수가 너무 흔들리네요. 그렇네요. 마르케스 선수가 들어간 이후에 좀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공격수들을 지금 차례로 투입하다 보니까 조직적인 부분에서 지금 좀 많이 수비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멕시코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병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실점의 문제는 수비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 골을 실점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에릭센의 코너킥. 자, 이번에는 골될 오히려 뻔했어요. 자책골이 될 뻔했어요. 네. 또 뺏기는데요. 자, 다시 한번 박스 에릭센. 지금 박스 안쪽에서 폴센이 지금 약간 절뚝거리는 것처럼 넘어져 보이는데요.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 진행을 안 했는데 네. 자 브라이트 파이터가 파고드는 과정에서 태클로 먼저 걷어냈습니다. 자, 계속되는 덴마크의 공격 2대0이 된 이후에도 오히려 지금 공격적인 모습을 덴마크가 더 보여주고 있네요.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공격 쪽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 덴마크의 모습입니다. 네. 자, 라르센의 스로인 이후에 라윤이 앞쪽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패스 연결에 있어서도 그렇고 오세료 감독은 좀 고민이 깊어지는 듯한 표정이죠. 네, 시스토 선수에 비해서 브라이트 바이트 선수가 훨씬 더 좀 움직임이 좋고요. 그렇죠. 민첩성이 있어 보여요. 자 오른쪽 측면 길게 열렸습니다. 받고 짧은 네. 짧은 크로스였는데 낮게 깔아차준 것을 폴센의 퍼스터치가 이번에는 좋지 못했네요. 네, 지금 그 유라비온 측면이 완전 열리는 그런 모습을 네.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는데 수비수를 맞고 조금 본인 생각보다 뒤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덴마크고요. 사실 멕시코도 덴마크보다는 1차전 상대할 독일이 덴마크보다 더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면서 좀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오늘 경기 결과에서는 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멕시코입니다. 네. 자, 강한 돌파이어서 크로스 이어주고요. 수비 머리 먼저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폴센 찍어 차주고요. 하지만 키퍼가 어렵지 않게 처리합니다. 폴센이 약간 절뚝거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까 네. 박스 안쪽에 좀 넘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네, 패스커트. 이거는 멕시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조직이 많이 좀 흐트러졌네요. 그렇네요. 이건 선수 교체도 좀 많았고 네. 감독이 경기력을 좀 공격력을 강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격적인 선수들을 많이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밸런스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볼 점유율은 멕시코가 오히려 높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스코어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인 지금 폴센 선수가 다시 한번 충돌에 있어서 이번에는 좀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약간 통증이 있던 부위에 또 한 번 통증이 가해진 것 같죠. 근데 사실 제가 경험적인 이거는 측면에서 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 네. 오히려 더 부상이 심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심판한테 좀 네. 어필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다만 진짜 지금은 정말 아프면 네. 소리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살세보 선수가 사실 좀
네, 고의로 보일 정도로 좀 발목 부위를 이제 스터드를 갖다 대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핸드볼 파울이냐 아니냐 이제 그 얘기인데.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핸드볼 파울도 이제 우리가 월드컵에서 VA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네. 부분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메디컬 스태프들이 지금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던 폴센 선수인데, 자, 여기서 아하, 이거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하네요. 네. 아야나 선수였는데 약간 허벅지로 보이기도 하고 손끝에 살짝 맞은 것 같기도 이게 하고. 의도를 해서 상대 그렇죠. 공격을 좀 이득을 취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확한 거는 나중에 이제 VA를 시행을 하면서 아마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는 좀 잘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허벅지 맞고 공이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손에 맞은 거라 페널티킥을 주기에는 좀 우리가 있지 않나? 네, 그 주기에는 좀 저게 의도적인 핸드볼 파울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피셔가 또 몸을 푸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경기장 밖에서 아직까지 폴스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교체될 가능성이 있죠. 피샤 선수가 이제 거의 준비를 다 마쳤으니까요. 네. 자, 2대1 패스 하지만 이번에는 먼저 페소시 코로나가 읽어냈습니다. 자, 오늘 볼베리의 활약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지금 최전방 공격수가 계속 덴마크가 좀 아쉬운 지점이다. 뭐 두 네. 해설위원 모두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폴센 오늘 이 팀의 멋진, 가장 네. 귀중한 2득점은 호날두 선수 같았습니다. 정말. 오늘 약간 플레이를 하는 살라 것도, 네. 이 왼발 감아차는 그런 느낌도 좀 났었어요. 네. 본인이 때리고 나서도 바로 느낌적으로 아 이거 득점이다 할 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좀 좋은 슈팅을 시도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폴센의 팀의 선제 득점을 선물하고 이제 벤치로 들어갑니다. 교체 선수로는 빅토르 피셔. 측면 크로스도 상당히 좋고요. 뭐 슈팅 감각도 상당히 빠른 그런 선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폴센과 또 경쟁 이 포지션을 놓고 또 경쟁할 수도 있는 그런 선수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경기를 너무 잘해서 그렇네요. 네, 유라리 폴센 선수가 유라리 폴센 선수로 본선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나 멕시코랑 경기할 때 잘했으니까 아마 페루전까지는 유라리 폴센 선수 물론 지금이 만약에 부상이 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별 문제가 없다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지금 멕시코가 자랑하는 기동력 그리고 개인기가 오히려 실점 이후에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네. 있어요. 자, 오히려 공격 쪽에서 좀 무게감을 더 주기로 해서 지금 교체 투입을 시도를 했는데 그렇죠.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안 이루어져서 지금의 2대0 스코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 파비안이 왼쪽, 로사노죠. 자, 로사노가 한 번 정도 위협적인 드리블 돌파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강렬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르케스. 이번에도 이거는 좀 의미 없는 패스가 예, 되버렸죠. 의도를 좀 알기가 어려워 보이는 패스인데요. 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갈 만한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앞쪽으로 밀어주었는데 이번에 패스 연결됐었으면 또 피셔에게 아주 좋은 네, 기회가 될 1대1 뻔했는데요. 1대1 상황이 나올 뻔했죠. 우리도 멕시코전을 맞아 우리가 1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에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요. 네. 그만큼 또 선제골의 중심이 중요성. 예, 네. 중요성도 굉장히 좀 오늘 경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덴마크가 정말 잘한 지점은 계속 멕시코가 이제 개인기를 이용해서 흔들어 보려 하는데 흔들리지 않았던 점 자, 아닐까 이거 싶어요. 뺏기나요? 오, 자, 빠릅니다. 자, 피셔 잘 줬죠. 박스 앞쪽에서 에이, 자, 이번에는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자, 라윤이 공격 지점으로 빠르게 지금 길게 치고 넘어갑니다. 오른쪽 바지를 코로나. 쪽으로 차주는데 이거 안 들어가네요. 이치차리토가 네. 이걸 마무리를 못 해주네요. 우리가 경기해야 될 부분이 가장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역시 잘라 들어가는 모습은 참 위협적이에요. 네. 다시 한번 자. 보시죠. 지금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치차리토 선수에게까지 기회가 왔거든요. 골대 골대 맞았어요. 맞았네. 자, 여기서 발을 쭉 뻗어서 거의 뭐 날아차기 하듯이. 정말 박스 안에서는 이 선수의 움직임을 한번 놓치게 되면 바로 좀 치명적인 그렇네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를 박스 안에서는 철저하게
맨투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포스트가 지금 한 골 또 막은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멕시코가 공격이 잘 됐던 게 자신들이 자랑하는 기동력을 살려서 플레이가 됐거든요. 중앙에서 공 잡자마자 빈 공간으로 이제 패스코너 선수가 달려가고 그쪽으로 패스가 빠르게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 다시 크로스가 들어와서 결정적인 장면까지 만들었었는데 이 모습이 저희가 전반 초반에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그렇죠.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멕시코 오늘 경기가 얼마나 잘 안 풀렸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멕시코의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네. 계속해서 좀 괴롭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오늘 덴마크처럼만 할 수 있다면 한국 대표팀이 네. 그러면 저는 진짜 16강이 아니라 8강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분명하게 지금 멕시코의 장단점이 우리가 좀 그걸 보기 위해서 이 경기를 함께 본다. 현영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빠졌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박스 안쪽 빠르게 하지만 마무리까지 연결되지 못했고요. 오늘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덴마크가 우리가 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가 좀 이걸 참고를 해서 멕시코전을 좀 잘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오늘 경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수비적으로 본다면은 상대 개인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부지런한 압박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상대의 측면을 노리니까 상당히 좀 멕시코도 흔들리는 모습 볼 수 있었잖아요. 오히려 지금 공격 쪽에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까 수비적인 조직 부분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멕시코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오소리오 감독이 최근에 이제 백포를 더 많이 쓰는 이유는 백스를 썼었을 때 윙백들 전진했을 때 생기는 공간 때문이거든요. 자, 앞쪽으로 찔러주는데요. 이번에 한번 버텨냈어요. 자, 피셔. 박스 안쪽. 뒤로 살짝 내주고. 자, 오늘 역시 득점까지 기록했고 계속 위협적이었던 에릭센. 자, 키퍼에게 뒤로 돌리면서 시간도 좀 소요를 합니다. 자, 박찬호 의원 얘기 좀 마저 드릴까요? 그래서 그 윙백들이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갖추는 뭐 가야르도라든가 뭐 라윤이라든가 뭐 헬스크로나 선수도 마찬가지죠. 이런 네. 선수들이 공격력 자체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전진했을 때 만약에 상대가 중간에 공을 탈취해서 그 공간으로 공을 보내버리면 거기서 좀 수비적인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본선에서는 그래 페코도 역시 써봐야겠다. 네. 그게 있어야 뒷공간을 좀 단단하게 측면을 좀 단단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덴마크가 일단 유라리 포르센 선수가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플레이를 너무 잘해줬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에릭센 선수하고 이제 유라리 포르센 선수하고 두 선수가 연계 작업이 잘 되다 보니까 멕시코의 수비 전체를 흐트러뜨렸습니다. 자, 에릭센이 다시 한번 달려갑니다. 자, 수비 두 명 사이 속도를 좀 올려보고 있는데요. 좀 넣어주는 과정 이번에 수비에 걸렸고요. 아직 공은 살아 있습니다. 자, 심판의 휘슬. 전체적으로 덴마크의 오늘 수비가 상대의 직선 공격을 막아내면서 중앙을 두텁게 하고 상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더라도 워낙 뭐 수비에서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상대가 잘하는 거를 오늘 좀 잘 마크해냈던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전후반을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멕시코의 개인기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을까를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치차리토. 하지만 뭐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순간적으로 문전에서 네. 파고드는 하베르 에르난데스는 정말 위협적인 것을 또 볼 수 있었고요. 그 덴마크가 수비 조직이 정말 좋네요. 지금 한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또 경기장에 넘어져 있는데요. 헤수스 코로나 선수로 보이는데. 네. 결국 좀 상대가 공격할 때 좀 빠른 템포에 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상대가 지금도 보면 백패스나 횡패스를 좀 유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행인 것이 과르다도와 마르케스 말 그대로 최고의 베테랑들이 오늘 나머지 이제 후배 선수들과의 호흡이 100%는 아니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네. 뭐 과르다도 선수는 이제 부상 이후에 복귀전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마르케스 선수는 글쎄요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지금 이 덴마크 선수들 수비하는 거 보면 공 잡은 선수들 주위에 항상 두세 명 정도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압박을 가하지 않더라도 단지 서 있는 것만으로 시야를 상당히 방해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처럼 멕시코가 완전하게 볼을 소유했을 때는 자, 지금 그대로. 열렸습니다. 역시 파비안. 멕시코가 완전하게 볼을 소유했을 때는 자기 진영으로 지금 블럭을 쌓으면서 상대가 좀 직선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자꾸 측면으로 유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이렇게 순간적으로 잠시 긴장이 풀리면 언제든 이런 위협적인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것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수받게 하려고 미리 빼줍니다. 그렇네요. 자, 에릭센 오늘 말 그대로 득점 그리고 공격 조율, 뭐 패스와 슈팅까지 게다가 이제 득점까지 해줬으니까 금상첨화고요. 맞습니다. 에릭센 선수는 역시 이름값답게 덴마크의 에이스 역할을 잘 해내고 그렇습니다. 교체에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오늘 본인의 임무를 100%다 해내고 들어갔고요. 네. 프론델리 선수가 지금 교체 투입돼서 들어왔네요. 복귀 전이라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거 없이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라윤 올려주는 과정. 자, 덴마크가 일단은 이렇게 2대 0으로 90분을 모두 마무리 지었고요.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시조는 프랑스가 다들 이제 1강인데 그렇죠. 덴마크가 오늘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프랑스랑도 꽤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사실 이제 덴마크가 당시에 이제 랭킹이 상당히 높잖아요. 피파 랭킹이 네, 지금 12위인데 12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포트 3로 들어가가지고 쉽지 않은 조편성을 받으면서 약간 이제 불운이었었거든요. 이번 월드컵 시작이. 네. 하지만 뭐 축구는 머리에서 좀 가장 떨어진 발로 하는 경기로 굉장히 이변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덴마크도 좋은 월드컵의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덴마크 관건은 그거 같아요. 조직 자체는 상당히 잘 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력은 이제 일정 수준 이상 항상 보장이 되는 부분이고 네. 마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인데 오늘처럼만 윙어들이 활약을 해주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돌베르와 마르케스의 신경전의 모습도 살짝 보이는데 19살 차이 나거든요. 사실 이런 네. 부분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지금 팔꿈치를 사용했을 때 또 심판이 VAR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VAR 보는 그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퍼리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그렇죠. 파울 같다. 네. 그럴 때만 진짜 심판이 리뷰를 하게 되면 그럼 또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조심해야죠. 네. 충분히 또 이제 팔꿈치 사용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뭐 경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엄격하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미 K리그에서 올 시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이 인지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1분이 추가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대 0 덴마크가 2점을 앞서고 있는데요. 역시 좀 묵직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덴마크의 오늘 경기였습니다. 수비 조직은 지금 90분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본인들이 네. 준비한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덴마크의 모습입니다. 네. 이 헤스트 코로나 선수에게 공간은 줘요. 그냥 그러니까 저 공간은 줘도 괜찮다. 그래요. 예, 중앙 부분은 대신에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네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도 몸을 날려서 막아냈고요. 자, 박스 앞쪽에서 한 번 더 파비안 오! 하지만 키퍼 정면. 슈마이켈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역시 이런 단기 대회에서는 또 키퍼의 역량이 바로 성적과 직결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좋습니다. 골키퍼가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2대 0 덴마크가 출정식에서 멕시코를 꺾고 이제 러시아로 향합니다. 자, 멕시코는 이제 독일과의 첫 경기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고 덴마크는 이제 가장 먼저 페루와 경기를 치르고 또 네. 호주, 프랑스와 한 조에 속해 있는데요. 오늘 덴마크 경기력은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죠. 전방 압박을 통한 그런 플레이, 상대가 빌드업을 잘 못하게 방해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공을 좀 우리 소유를 오래 가져가게 하는 것. 그 두 가지 모두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치러졌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폴센과 또